안녕하세요, 가치환입니다. 4월 8일 월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 시장 흐름은 그렇게 좋진 않았습니다. 코스피가 결과적으로 플러스 0.1%가 나왔지만 하락했던 종목이 2배 가까이 더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장은 결코 좋지 않았었고, 그리고 코스닥도 1.3%의 급락과 함께 마찬가지로 오늘 시장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상위 종목들을 보면 오늘은 자동차 관련주의 흐름이 상당히 좋았어요. 그리고 셀트리온 그룹주의 흐름도 괜찮았었고, 반대로 반도체 쪽이라든지 2차전지 관련주들, 이쪽은 다소 아쉬웠던 하루였고요. 또 코스닥을 보면 코스닥도 에코프로 그룹주라든지 또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 마찬가지로 코스닥도 반도체하고 2차전지, 이 두 개 업종의 시장 흐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보면 오늘 시장 흐름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외국인의 순매수는 이어지고 있고, 오늘은 기관과 개인의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기관은 오늘까지 5거래 연속이었죠. 또 코스닥은 반대로 오늘 코스닥은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나왔었고, 기관도 마찬가지로 많은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여전히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고, 반대로 하이닉스는 오늘도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났었네요. 그리고 2차전지 배터리 셀 기업들 에너지솔루션이라든지 삼성 SDI 외국인의 순매도가 연속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고, 또 오늘 자동차 관련주의 흐름이 좋았잖아요. 현대차는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8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 현대차, 셀트리온, 포스코홀딩스, HLB 테라퓨틱스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고, 그리고 기관은 셀트리온, 기아, 포스코홀딩스, 대한전선, 필옵틱스 이런 순서대로 매수를 했습니다. 자,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 증시의 흐름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나스닥은 1.2%의 급등이 나왔었고, S&P 500도 1%, 다우지수도 0.8%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3대 지수 모두 시장 흐름이 나쁘지 않았었고요. 또 반도체 지수도 마찬가지로 전날에 1.3%의 급등이 나오면서 그 직전에 장대 음봉이 한번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시장을 조금은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었을 텐데 다행히도 빨간 양봉이 들어왔었죠. 그리고 아시아 증시를 보면 일본 증시는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지만 일단은 단기적으로 추세가 조금은 꺾인 것 같아요. 그리고 대만 증시는 일본 증시하고는 다르게 그래도 추세적인 상승이 계속 이어지고 있네요. 그리고 중국 증시도 전날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촬영 시점이 1시 반쯤 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장 흐름이 결코 좋다고는 할 수가 없고, 그리고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오전장에는 반도체 흐름이 양호했습니다. 그런데 오후장이 되면서 삼성전자도 주가가 보합까지 밀렸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오전장의 시장 흐름이 좋았었던 한미반도체도 오후장으로 가면서 점점 더 낙폭이 커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수 페타시스도 마찬가지로 오전장에는 굉장히 좋은 흐름이었지만 오후장이 되면서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빠지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종가는 다시 돌려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틈새 구간에 반대로 2차전지 관련주가 에코프로뿐만 아니라 에코프로 BM 그리고 삼성 SDI도 마찬가지로 오후장 되면서 조금은 돌아서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장 흐름을 보면 오전장에는 반도체 관련주가 좋았지만 오후장이 되면서 굉장히 큰 낙폭이 있었던 2차전지 관련주 쪽으로 수급이 약간의 이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은 절대적으로 2차전지보다는 반도체를 집중해야 되는 시점이다. 그 점을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은 2차전지는 업황 자체가 굉장히 좋지 못해요. 그리고 오늘 오전에 나왔었던 에너지솔루션의 실적 발표까지 영업이익이 75% 급감을 했고, 미국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을 제외한다면 사실상 적자로 전환했습니다. 자, 이번에 1분기 영업이익이 1,500억이 나왔죠. 그런데 보조금이 1,880억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제외하게 된다면 사실상 적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때문에 업황 자체가 정말 좋지 않다는 것은 실적을 통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제 영상에서도 에코프로는 언제쯤에 반등이 나올지 이런 의견을 물어보시는 분이 계셨거든요. 일단 저는 언제 반등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추세가 돌아섰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제가 주봉상 22평선을 돌파하는지 꼭 확인해보자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에코프로를 보면 21선을 돌파하려는 시도가 한번 나왔었죠. 하지만 실패하면서 밑으로 다시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투자할 수 있는 시점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고, 또 LG 에너지솔루션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한번 돌파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그게 실패로 이어지면서 오늘 다시 한번 52주 신저가를 경신했습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시각을 달리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돼요. 일단은 지난 한 달 전쯤에 처음으로 주봉상 22평선을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추세가 반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됐고, 이런 흐름들은 앞서 반도체 관련주를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유출을 해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추세가 계속 하락세라면 단순히 저점이구나 이런 생각으로 투자를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3년, 4년 그 이상으로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계획이 있다면 빠지는 구간을 활용해서 매수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결코 좋은 선택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고, 자, 삼성전자도 보세요. 22년 말쯤에 이때 처음으로 주봉상 22평선을 돌파했죠. 그런데 돌파가 끝난 것이 아니고요. 그게 정말 의미 있는 양봉이 되려면 돌파하기 직전에 저점, 이 저점을 절대적으로 깨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빠지기도 했었지만 저점을 높여가면서 계속 이렇게 추세가 반전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많은 2차원지 관련주들은 대부분 22평선조차도 돌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바닥을 알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 반면에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전고체 배터리 이슈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재료와 모멘텀이 있는 만큼 최근에 22평선 한 차례 돌파했어요. 하지만 이 돌파가 정말로 의미가 있으려면 직전 저점, 이 저점을 절대적으로 이탈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이 밑에 구간에서 계속 횡보를 한다면 저점 매수 관점으로서 한번 진입을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2차전지 관련주 내에서도 약간의 차별점이 있고, 정말로 추세가 반전되기 위해서는 가장 첫 번째가 주봉상 22평선이 꼭 돌파가 돼야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였죠. 추세가 계속 하락세였지만 한번 돌파하고 나니까 그 저점을 깨지 않고 추세적인 좋은 흐름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꼭 참조해 보시고요. 또 단순히 이렇게 돌파했다고 해서 그때부터 추세가 바뀌었다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그 뒤에 꼭 나와야 되는 차트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죠. 그것도 꼭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엔 선거날이죠. 그날 저녁에 3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측을 하는 것은 3.4%고요. 지금 3개월 연속으로 예측치를 상회했었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예측치를 더 상회해서 3.5% 내지는 그 이상이 나온다면 시장의 충격이 다시 한번 발생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점들을 다 감안해서 수요일날 미국의 CPI가 어떻게 나오는지 꼭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해서 매파적으로 보는 것은 올해 금리 인하가 없을 것이라는 이런 전망도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전망들에 정말로 힘을 실어주는 물가가 나오는지 아니면 다시 한번 꺾을 수 있는 물가가 나오는지 중요한 타이밍이 될 수 있으니까 이번 주 수요일에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시장을 둘러싼 이슈들을 보면 결코 시장이 녹록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금 시세도 3개월 사이에 굉장히 가파른 상승이 나왔고, 국제유가도 이렇게 3개월 내에 가파른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결국은 시장을 둘러싼 환경이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안전자산의 금의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 또 유가가 오른다는 것은 시장을 둘러싼 환경들이 불확실하다는 증거가 될 수가 있고,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에 대해서 조만간의 발생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여기 기사에 나온 것을 보면 특정 시점에 언급이 되었죠. 이때가 미국의 CPI 지수가 발표되는 당일이에요. 그래서 유력한 날짜가 10일 전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고요. 정말로 전쟁이 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전쟁이 발생이 된다면 당분간은 주식시장도 좋지 않은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여러모로 이번 주 수요일이 정말 중요한 시점이 될 것 같고, 조금은 길게 본다면 이번 한 주 동안이 시장의 불확실성을 체크해 볼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시장이 불안정하다고 해도 여전히 반도체 쪽은 저는 전망이 굉장히 밝다고 생각이 돼요. 물론 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지수에 하락이 나온다면 당연히 반도체 관련주도 주가에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업종이 이만큼 빠진다면 반도체는 이 정도 빠질 수가 있고, 다시 불확실성이 제거가 된다면 다른 종목들은 잠깐 반등이 나올 때 반도체 업종은 더 크게 상승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식을 투자할 때 시장 주도주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고, 물려도 그런 업종들에 물려야 된다는 것이 보편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좋지 않다고 해도 여전히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이 무엇인지 그걸 생각해 보시고, 대표적인 것은 반도체가 될 수 있다. 이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는 오늘 오전장에는 그래도 흐름이 괜찮았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로서 삼성전자의 투자 소식이 나왔었죠. 미국의 투자 규모를 2배 이상으로 늘릴 것이고, 그 규모 자체가 TSMC보다 더 많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모멘텀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오전에 한 차례 다시 한번 강세 흐름이 나왔었고, 또 두 번째 이유,
최근에 대만에서 지진이 발생이 되었고 그게 특히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반도체 관련주의 반사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반사 이익이 될 수 있냐면 일단 첫 번째로 아직 상용화까지는 되지 않았지만 지금 삼성전자하고 TSMC가 2나노 공정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차질을 빚을 수가 있고 또 두 번째는 공급망 다변화에 대해서 자, 대만은 간헐적으로 지진이 발생이 되고 있고 또 중국과의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미국의 빅테크 기업에서도 엔비디아라든지 애플, 그 외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있죠. 그 기업들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도 실제로 우려감을 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봤을 때 지금 삼성전자가 당장의 반사 이익을 받지 못한다고 해도 충분히 시간적인 텀을 두면서 반사 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도 나쁘게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오후장이 조금은 빠졌다고 해도 저는 여전히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은 반도체 관련주이다. 그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라든지 또 투자권까지 한번 내용들 잘 정리해 보시고요. 그렇지만 지금 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재료들 중에서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또 물가가 조금씩 뛰고 있다는 것, 이거는 또 주가의 단기적인 조정의 빌미가 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지금 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이슈들, 이것도 꼭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한 주의 첫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시장은 썩 좋진 않았지만 주말로 갈수록 시장이 다시 좋아지기를 한번 바라보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편안한 저녁 되시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